서천 다사항 인근에서 해룰질을 하던 중 실종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두갱이섬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물에 잠기며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태안 안성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태안에서 안성까지 94.6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천 다사항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실종된 70대 남성 A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2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천군 서면 신암리 인근 해변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지난 1일 새벽 30분쯤 서천군 비인면 두갱이섬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물에 잠기며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해루질 전에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등 구조를 알릴 수 있는 장비를 지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태안 안성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적격성 조사 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안 안성 고속도로는 태안에서 서산과 당진, 천안 등을 거쳐 경기도 안성까지 94.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3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남도는 해당 고속도로가 조성되면 태안 지역의 고속도로 미연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2일 새벽 1시 50분쯤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가 전소되고 냉장고 등 일부 집기류가 소실되는 등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건립 사업의 올 상반기 착공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재공고를 전날 마감한 결과 한 개 업체만 참여하면서 유찰된 건데요. 지난 2월 실시한 공고에 이어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 입찰이 성립하기 위해선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 개 업체만 참여하면서 유찰됐습니다. 도와 예산군은 시공사 선정 시 6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공사 기간이 착공일부터 31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7년 하반기 완공도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재공고에도 유찰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국가철도공단과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은 예산군 삽교 밀원에 도비 200억 원 포함 총 271억 원을 들여 선화 역사와 연결 통로, 승강장 등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국가철도공단과 도군은 2023년 1월 시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당초 설계 공모와 기본 실시 설계를 마쳐 착공한 뒤 올해 완공할 계획이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로 연탄을 나눠주는 연탄은행이 강원 원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27년간 이웃을 가까이에서 돌보며 복지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을 이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부부가 사는 구도심의 한 주택.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녹이 쓴 대문에 사포질을 한 뒤 페인트 칠을 하고 너무 높이 자란 나무는 가지치기에 낡은 집을 단장합니다. 대문도 걱정거리 있었지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거리 있고 또 뭐 방에 이런 것도 다 하려면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그래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해주니까 좀 감사합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과 한국관광공사는 해마다 봄맞이 구도심 집수리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밥상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의 어려운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속속들이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도움 드릴 때 그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 드릴 수가 있고. 그 시각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선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밥과 영양을 더한 반찬에 살뜰히 안부 인사를 챙기는 복지사들 덕분에 어르신들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27년간 매일 한결같이 이웃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거리에 노숙자가 이분들한테 좀 먹거리를 좀 제공을 좀 잘하고 또 그래서 그 제한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 가자 해서 원주 시민운동으로 이제 98년도에 해가 갈수록 더욱 혹독하고 길어지는 겨울, 난방비 걱정에 더욱 움츠러드는 에너지 취약층에 연탄을 배달하는 것도 밥상공동체의 몫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대신해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을 청하고 모금하는 일부터 골목골목 손수레를 끌고 연탄 창고를 채우는 일까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외부로 이동이 어려우셨거든요. 근데 봄에 꽃피는 장면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보시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밥상공동체가 지난 27년간 나눈 연탄은 830만 장, 무료급식을 제공한 인원은 143만 명에 이릅니다. 밥상공동체가 나눈 밥과 연탄만큼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태안군이 시니어 해변 관리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안군 황교희 노인복지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니어 해변관리원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5년 연속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 최다 참여 실적을 기록한 저희 태안군이 보다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태안해양국립공원 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손잡고 시니어 해변관리원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지난 25일 유관기관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이번 협약은 지역 어르신들의 손길로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자산 태안의 해안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해양 환경과 관광 질서를 함께 지키는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네, 태안군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공원 시니어 해변관리원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 총 54명의 인원을 사업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자들은 태안해양국립공원 내 27개 해변구역에서 관광 안내,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등 국립공원에서의 금지 행위 안내, 해변 쓰레기 분포 조사, 해변 동식물 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업무 협약에 의해 태안군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예산을 편성 지원하며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양국립공원 사무소는 직무 관련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행기관인 태안시니어클럽과 안면도 노인복지관이 참여자 선발 배치, 활동관리를 담당하는데 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전교육 제공 등 안전한 일자리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태안군에서는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역대 최다이자 도내 최다인 5,46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은 가급면, 노인지회, 태안시니어클럽, 태안노인복지관, 백화노인복지관, 안면도 노인복지관의 6개 수행기관에서 관광태안지킴이, 경로당 도우미, 자원순환 도우미, 학교 앞 교통지원, 아동 돌봄시설 지원 등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당신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존엄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황규희 노인복지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 촉구를 위한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시장을 포함해 당진과 천안 등 해당 철도가 통과하는 1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해당 철도가 완공되면 서산시부터 경북 울진군까지 약 2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해당 사업을 위해 예타 면제 등이 담긴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올해 하반기 고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도망이 있습니다. 바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철도망은 남북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동서로도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철도망의 완성,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로 시작됩니다. 다음 챌린지 주자는 오성환 당진시장임을 지목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최근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에게 유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성 의원은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안이 통과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 중, 고등학생에게 입학준비금과 수학여행비를 지원합니다. 입학준비금은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교육청은 지난 3월 올해 신입생 5만 5천여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학생은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11월 30일까지 도내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은 16만 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산시가 건축 허가 후 장기간 착공,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정비에 나섭니다. 정비 대상은 건축 허가일로부터 2년 내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22개입니다. 서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를 대상으로 6월 중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충남 지역 11개 대학이 2025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 신청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혁신을 선도할 대학 약 30곳을 선정해 5년간 최대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규제 완화 특례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